네, 이제 저희가 게임 모드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1인칭 템플릿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은 1인칭으로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인칭으로 총을 쏠 거고 맞는 저 캐릭터가 3인칭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추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3인칭 템플릿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추가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현재 3인칭 템플릿이랑 1인칭 템플릿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얼리얼 엔진 에디터 창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실행을 시켜줄지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 위에 창에서 월드 세팅을 찾아줍니다. 월드 세팅을 찾아주시면은 현재 이 맵에서 이 레벨에서 어떤 게임 규칙을 사용할 건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1인칭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칭의 게임 모드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폴더 안에서 퍼스트 퍼슨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bp 언더바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월드 세팅 창을 켰었죠.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를 이쪽에 넣어주시고 선택된 게임 모드를 펼쳐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플레이어를 사용할 건지 퍼스트 퍼슨 캐릭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어떤 게임 스테이트, 어떤 관전자, 어떤 컨트롤러 클래스를 사용할 건지까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라는 게임 규칙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은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3인칭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 3인칭 템플릿은 서드 퍼슨 게임 모드겠죠? 서드 퍼슨 게임 모드를 넣어주시면은 3인칭 템플릿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테스트로 해본 거고요.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셨으면은 이렇게 1인칭으로 잘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퍼스트 퍼슨 폴더 안에서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서 총을 줄 수 있도록 총을 배치를 하나 해줄 거예요. 총을 이렇게 배치를 하나 해주고 플레이해서 잘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총을 쏘면은 총도 잘 나가죠. 총도 잘 나가는 거 확인했고요. 공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 퍼스트 퍼슨 프로젝타일이 보이죠? 이게 나가는 공인데 지금 클릭하면은 공이 나가죠. 이 공 안에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현재 뷰포트 창을 보시면은 공의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그래프 창을 보시면은 이 공에다가 코딩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있는 코딩들을 드래그해서 전부 지워줍니다. 지워주시고요. 저희는 새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를 눌러주시면은 발사체 이동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쪽에 발사체에 대한 모든 설정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속도, 최대 속도, 그리고 중력, 바운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운스라면은 공처럼 통통 튀기는 건데 저희는 총이기 때문에 바운스가 필요 없죠. 네, 체크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최대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한 만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씩 주고요. 그 다음에 발사체 중력 스케일이 있을 거예요. 총알은 원래 중력은 있지만 저희 게임 상에서는 중력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0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 하시고 총을 먹고 발사를 해보면은 총처럼 일자로 나가죠. 네, 굉장히 잘 나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캐릭터는 저희가 서드 퍼슨 안에 블루프린트 안에
BP third person 캐릭터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BP third person 캐릭터를 배치해 줄게요. 이렇게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태어날 곳을 찾아야겠죠. 태어날 곳은 왼쪽 액터 배치 창에서 기본, 여기 두 번째 기본에 플레이어 스타트라는 액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끌어서 이렇게 레벨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태어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설치한 플레이어 스타트에서 태어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을 먹어보고 저희 서드 퍼슨 캐릭터를 향해서 총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통과하면서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죠. 캐릭터가 맞았을 때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퍼스트 퍼슨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와서 공의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와 줍니다. 콜리전 컴포넌트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고 스피어 반경을 조금 키워줄게요. 20 정도로 키워줄게요. 콜리전 컴포넌트라는 게 이 투명한 센서 같은 겁니다. 이 센서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코딩을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콜리전 컴포넌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디테일 창에서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컴포넌트 오버랩 시작시 이거를 플러스 해줄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센서 안으로 누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이벤트를 시작을 하겠다 라는 말이고, 오버랩 종료시는 당연히 이 센서 바깥으로 누가 나갔다 라고 할 때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왔을 때 이벤트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오버랩 시작시에 플러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컴포넌트 오버랩 시작시에 이벤트가 생기게 됩니다. 콜리전에 누가 들어왔다. 실행피는 이 다음에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other actor는 어떤 물체가 들어왔는지 이쪽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로그를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들어왔을 시 이 문자를 찍어줄 건데, 안녕하세요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해보시고 캐릭터를 쐈을 때 아무 반응도 안 하죠. 지금 안녕하세요가 안 뜨는데 이거는 콜리전의 세팅 때문입니다. 다시 퍼스트 퍼슨 프로젝타일 들어오셔가지고 콜리전 컴포넌트 누르시고 디테일 창에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콜리전 프리셋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닫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열어 주셔가지고 조금 내려보시면은 폰이 무시가 돼 있을 거예요. 폰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폰이라고 합니다. 폰을 블록으로 해주시면은 막히게 되고요. 이렇게 폰에다 쏘면은 이렇게 막히죠. 막히게 되고요. 오버랩을 하면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통과를 하게 되지만 이 이벤트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컴파일 저장 하시고 쏴보시면은 이 안녕하세요 라는 게 뜨게 될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네, 왼쪽 위에 안녕하세요 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만약에 맞았을 때 other actor에서 저희가 맞은 물체에 이름을 넣어줍니다. third person 캐릭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third person 캐릭터 형변환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third person 캐릭터 안에 있는 코딩이나 어떤 정보들을 이쪽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맞을 경우에, 이 맞은 캐릭터가 third person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 cast fail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드 퍼슨 캐릭터가 맞았을 때만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가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서드 퍼슨 캐릭터가 맞았을 경우에 destroy actor를 검색해 주셔가지고 연결해 줍니다. destroy actor를 검색해서 연결해 주시는데, 이 destroy actor는 타깃에 없애고 싶은 물체를 연결해 주면은 그 물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깃은 셀프로 되어 있죠. 셀프로 되어 있으면은 이 현재 이 총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콜리전 컴포넌트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 액터가 이 서드 퍼슨 캐릭터다. 지금은 맞기 때문에 현재 총알이 맞으면은 없어질 거다. 왜냐면은 타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맞았을 경우에 총알이 없어지죠. 만약에 이 타깃에 서드 퍼슨 캐릭터를 연결해 주면은 맞은 캐릭터가 사라질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Alt키 누르고 이 핀을 눌러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맞았을 때 총알이 없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맞았을 때 이 캐릭터들이 흐물흐물해지는, 그 시체처럼 힘없이 쓰러지는 현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드 퍼슨 캐릭터 안에 블루프린트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왼쪽 아래 서드 퍼슨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 서드 퍼슨 캐릭터 들어가 줍니다. 이 서드 퍼슨 캐릭터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설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조종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AI로 쓸 거기 때문에 조종하는 프로그래밍은 전부 다 지워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창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저희 서드 퍼슨 캐릭터의 비주얼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컴포넌트 창에 메시라는 게 있죠. 메시는 현재 보고 있는 이 캐릭터의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 저희가 레그돌이라는 걸 설정을 해줄 건데, 레그돌은 아래 내려보시면은 콜리전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콜리전 프리셋을 레그돌로 바꿔줍니다. 이게 레그돌 보이시죠? 레그돌로 바꿔주면은 이 캐릭터를 물리 처리했을 시 이 캐릭터가 흐물흐물하게 바뀝니다. 목각 인형처럼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First Person Projectile 가셔가지고 이제 물리 처리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 총알 안으로 들어와서 BP Third Person 캐릭터 형변환을 추가를 했었는데, 이 서드 퍼슨 캐릭터 형변환은 이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설정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저희는 서드 퍼슨 캐릭터의 메시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파란 핀 끌어주고 겟 메시를 검색해 주도록 할게요. 맨 위에 캐릭터에서 겟 메시라는 파란 아이콘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 메시에다가 물리 처리를 해줄 거예요. set simulate physics 라는 설정이 있어요. 연결해 주고요. 이 실행핀을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서드 퍼슨 캐릭터가 맞았을 경우에 이 메시를 물리 처리해달라 라고 해서 이 시뮬레이트 빨간 핀 있죠. 이 빨간 핀의 시뮬레이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물리 처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알은 없어지게 되겠죠. 컴파일 저장하시고 플레이 해볼게요. 총 먹고 쏴보면은 이렇게 축 늘어지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막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길이 막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서드 퍼슨 캐릭터 안에서 이 메시는, 이 모델링 파일은 죽었는데 날아갔는데 메시를 지지하고 있던 이 뼈대 같은 게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센서라 그랬죠. 캡슐 컴포넌트인데 이 캡슐 컴포넌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제 서드 퍼슨 캐릭터 들어가셔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커스텀 이벤트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destroy collision
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캡슐 컴포넌트를 지워야겠죠? 캡슐 컴포넌트 쭉 끌고 가져와서 destroy 컴포넌트 연결해 줍니다. 네, 이 캡슐 컴포넌트를 없애주겠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커스텀 이벤트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 총알에서 호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서드 퍼슨 캐릭터의 파란 핀을 쭉 끌고 와서 destroy collision 저희가 만들었었죠?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알이 없어지기 전에 연결해 줄게요. 네, 이제 물리 처리했고 그 다음에 콜리전까지 없앴어요. 컴파일 저장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총 쏘고 가까이 가면은 이제 길이 막히지가 않죠. 참고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캡슐 컴포넌트를 이쪽으로 불러와서 디스트로이 시켜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캡슐 컴포넌트 맨 위로 올려서 get 캡슐 컴포넌트 저희가 서드 퍼슨 캐릭터의 캡슐 컴포넌트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destroy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동일하게 막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액터에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하지 말고 현재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액터만 이 함수를 실행해서 이 컴포넌트를 지워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끌어다 써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끌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set simulate physics도 동일하게 이 destroy collision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피직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destroy collision 안에다가 메시 쭉 끌어주시고 set simulate physics 해서 simulate 체크해줍니다. 컴파일 저장해주시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네, 잘 되죠? 네, 그 다음에 AI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드 퍼슨 캐릭터 블루프린트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틱이라고 칠게요. 네, 이벤트 틱이라고 검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벤트 틱을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AI move to라는 이름의 함수를 검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AI move to 있죠? 이거를 넣어줍니다. 틱 이벤트에 AI move to를 연결해 줄 건데 이게 어떤 함수냐면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이 찍히는 속도 있죠? 1초에 한 120번 정도 찍히실 거예요. 안 좋은 컴퓨터는 한 60번 정도 찍히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 하실 때 120프레임이 좋다 라고 하죠. 화면이 1초에 120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실행이면은 1초에 120번 실행하는 이벤트라는 거죠. 네, 이거를 AI 무브트에 연결해 줄게요. 무작정 플레이어를 따라가라 라고 설정을 해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물체를 쫓을 건지 어떤 물체가 쫓을 건지 설정을 해줘야겠죠. 폰은 어떤 물체가 쫓을 건지 입니다. 그러면은 쫓는 물체는 자기 자신이죠. 지금 서드 퍼슨 캐릭터가 쫓아가야 되니까 셀프라고 검색해 주시고 셀프 레퍼런스 가져오기 해서 자기 자신을 넣어줍니다. 쫓아가야 되는 액터, 이거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get player 캐릭터, 이 함수를 넣어주면은 캐릭터를 찾아주게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타겟으로 현재 이 서드 퍼슨 캐릭터가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앱세텐션 라디우스는 성공 반경인데 범위 20 안에 들면은 이 추적이 성공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20 안으로 약간 들어왔을 때 멈추고 다시 쫓아오고 이럴 겁니다.
만약에 이 수치를 각박하게 준다면은 완전 플레이어한테 비비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이 좋고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네, 쫓아오지 않죠. 쫓아오지 않는 이유는 AI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설정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왼쪽에 액터 패치 창에서 NAV라고 치시면은 내비, 메시, 바운드, 볼륨이라고 있어요. 끌어다 놓으시면은 어떤 투명한 박스가 보이는데 이 박스 안에 영역은 이제 AI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단축키 P를 눌러주시면은 이 영역을 시각화할 수 있어요. R키를 누르시고 이 영역을 키워줄게요. 영역을 크게 키워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AI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굉장히 커졌죠. 플레이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플레이어를 따라오고 쏘면은 죽고. 네, 여기까지 잘 만들어졌죠. 왼쪽에 퍼스트 퍼슨 안으로 들어가서 블루프린트 안에 이제 캐릭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퍼스트 퍼슨 캐릭터 더블 클릭해 줍니다. 저희 캐릭터의 블루프린트가 나오고요. 왼쪽에 변수라고 있죠. 변수 플러스 해줍니다. 저희가 HP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HP를 만들 겁니다. HP 플러스 눌러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HP의 유형을 바꿀 수 있는데 플로트로 바꾸면은 소수점의 수치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소수점의 수치를 넣어줄 수가 있고 컴파일을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기본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눌러주시고 HP는 100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컴파일 저장해주시고 UI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디터 창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 블루프린트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자 위젯 눌러줍니다. umg 언더바 hp 바 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왼쪽에 팔레트라는 게 있는데 팔레트에서 패널을 열어줄게요. 패널 열어주면은 캔버스 패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이쪽에서 마음껏 조절하면서 움직이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에요. 일반으로 가가지고 프로그레스 바를 넣어줄게요. 프로그레스 바 넣어서 쭉 끌어주시고요. 오른쪽에 디테일 창 보시면은 퍼센트라고 있을 거예요. 퍼센트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HP 바처럼 이렇게 찼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이쪽에다가 저희 HP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 수치를 보면은 0이 제일 작은 숫자이고 1이 제일 큰 숫자는 거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준 HP를 0부터 1의 수치로 만들어서 이쪽에 대입을 해줄 겁니다. 퍼센트에 오른쪽에 바인드 눌러주시고 바인드 생성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first person 캐릭터라는 이 안에 HP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first person 캐릭터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은 또 동일하게 형변환이라고 나왔죠. 형변환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컴파일을 저장하면은 오류가 뜰 거예요. 왜냐면 이 오브젝트를 연결 안 해줬죠. 이게 어디서 온 캐릭터인지 모르니까 얘가 오류를 내뱉는 거예요. 총알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저희가 서드 퍼슨 캐릭터를 찾아주는데 서드 퍼슨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보시면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정 개체를 딱 집어준 거예요. 몇 번째 이 서드 퍼슨 캐릭터가 맞았냐 라고 해서 어떤 캐릭터가 맞았다 라고 들어와서 서드 퍼슨 캐릭터인데 이 서드 퍼슨 캐릭터 안에 블루프린트로 타고 들어가죠 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퍼스트 퍼슨 캐릭터는 어떤 개체인지 어떤 플레이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해주는 함수가 있죠. get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우리가 플레이어로 사용하고 있는 퍼스트 퍼슨 캐릭터다 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퍼스트 퍼슨 캐릭터에 접근을 한 겁니다. 퍼스트 퍼슨 캐릭터 안에서 get HP 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HP를 갖고 올 수 있게 됐죠. HP를 그냥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0에서 100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0에서 1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HP에다가 그냥 100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100을 나눠주면은 0부터 1 값으로 뽑히겠죠? 이렇게 리턴 밸류로 넣어주면 되고요. 컴파일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디자이너 탭으로 들어와서 이 프로그레스 바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줄게요. 컬러 및 오파시티 채우기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HP 바인 붉은색으로 그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HP 바를 이제 캐릭터에 부착을 해줘야겠죠. 지금 플레이하면은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퍼스트 퍼슨 캐릭터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비긴 플레이 검색해 주시면은 비긴 플레이는 이 액터가 처음으로 한번 딱 생성이 됐을 때 단 한 번만 실행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단 한 번만 UI를 화면에 뿌려줄 거기 때문에 비긴 플레이에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 중이죠. 사용 중이니까 시퀀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거 실행한 다음에 다시 된 원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UI를 뿌려줄 거고요. create 위젯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젯 생성이라고 뜰 텐데 이거를 연결해 주시고 저희가 만든 UI를 이쪽에 넣어줍니다. umg hp바. 지금 현재 create 위젯이라는 함수는 화면에 뿌려준 게 아니라 이 캐릭터 안에 UI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이 만든 UI를 화면에 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return value를 쭉 끌고 여기 검색창에 add to viewport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add to viewport라는 함수가 뜨게 되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연결해 줍니다. 이러면은 완벽하게 연결이 되게 돼요. 네, 컴파일 저장하시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HP바까지 잘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총 먹고 쏘면은 죽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저 캐릭터가 나한테 닿았을 때 내 HP가 깎이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함수 추가해 주시고 데미지 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입력핀은 파워로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플로트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쪽 파워에다가 데미지를 넘겨줄 건데 데미지를 넘겨받은 이쪽에서 HP 값을 파워로 빼가지고 HP를 깎아줄 겁니다. HP를 쭉 끌어서 set은 이 값을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현재 HP를 get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HP 빼기 파워는 현재 HP로 만들어 주겠다 설정을 한 거고요.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 컴파일 저장해 주시고 서드 퍼슨 캐릭터로 넘어가서 뷰포트 창으로 가줍니다. 뷰포트 창으로 가주시고 이 컴포넌트 창에서 추가를 할 건데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센서 있죠. 박스 콜리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박스 콜리전 추가해 주시고 박스를 눌러 주신 다음에 뷰포트 창에서 노랗게 빛나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끌어줍니다.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쪽에 닿았을 때 데미지를 깎게 만들어 줄 겁니다. 박스 눌러 주시고 디테일 창 좀 아래 내려 보시면은 컴포넌트 오버랩 시작 시 플러스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other actor가 first person 캐릭터인지 first person 캐릭터 형 변환 해주시고 이 캐릭터가 맞다면 이 파란 핀을 끌어서 데미지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미지를 얼마나 줄 거냐 라고 파워에 넘겨줄 수가 있고요. 파워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쪽에서 HP를 이 파워로 받고 깎아주겠죠. 저희는 파워를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해 주시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닿았을 경우에 이렇게 피가 깎이죠. 자,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플레이 해보시면은 한 번 들어왔을 때는 깎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안 깎이죠. 나가기 전까지는 안 깎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가면은 뭐 쫓아와서 다시 깎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깎이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노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서드 퍼슨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타이머라는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타이머 바이 이벤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et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이 뒤에 연결해 줄게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커스텀 이벤트라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이라는 커스텀 이벤트로 만들어 주고요. 이 이벤트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퍼스트 퍼슨 캐릭터에다가 데미지를 계속 줄 거예요. get 플레이어 캐릭터를 찾아서 이 캐릭터의 이름인 퍼스트 퍼슨 캐릭터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핀 끌어서 데미지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동일하게 10씩 데미지를 줄 거예요. 캐릭터를 찾아서 데미지를 주고 타이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10의 데미지를 주겠다 라고 할 거고요. 루핑을 체크해 주시면은 반복 재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맞고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맞게 되는데 이제 나갔을 경우에는 이 이벤트를 풀어줘야겠죠. 이 타이머 이벤트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리턴 밸류를 쭉 끌어서 변수로 승격해 줄게요. 변수로 승격 만들어주면은 타이머 핸들이라고 만들어져요. 이름은 어택 타이머라고 만들게요. 이 어택 타이머의 핸들은 이 타이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함수들이 들어있어요. 어택 타이머를 쭉 끌어서 get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타이머 핸들 라고 치시면은 clear and invalidate 타이머 by 핸들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이 박스에서 나갔을 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박스 눌러 주시고 디테일로 좀 내려보시고 컴포넌트 오버랩 종료 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other actor에서 first person 캐릭터가 나갔을 시 first person 캐릭터 형변환을 연결해 주시면은 이 박스에서 나갔을 시 이 타이머를 종료시켜 달라, 타이머를 없애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대 맞고 잘 도망가면은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맞게 되면은 끊임없이 맞는 거죠. 네, 이런 기능까지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적 캐릭터들이 스폰되는 액터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액터 눌러줍니다. 액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p 언더바 스폰 액터라고 만들게요. bp 언더바 스폰 액터 들어가 주시고요. 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벤트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 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타이머를 사용할 거예요. 네, 아까랑 동일하게 저희는 비긴 플레이 이벤트를 통해서 타이머를 연결할 거고요. 타이머에서 좀비들이 스폰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겁니다. set timer by event에서 비긴 플레이에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벤트에다가 커스텀 이벤트 추가해 줍니다. 스폰 좀비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타이머는 5초에 한 번씩이 좋겠어요. 그리고 루핑을 반복 재생을 넣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폰 좀비에다가 스폰 AI from 클래스를 연결해 줄 거예요. 스폰 AI from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고 배치하신 다음에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폰 클래스, 이 AI 폰 클래스인 서드 퍼슨 캐릭터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서드 퍼슨 캐릭터를 만들어 줄 거다 하고 이 로케이션은 어디에다가 스폰을 해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액터에서 스폰을 해달라 라고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get
actor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연결해 줄 거예요. get actor location은 이 현재 이 bp 언더바 스폰 액터가 있는 위치에서 이 AI를 스폰을 해줄 거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get actor location이 현재 액터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고요. 컴파일 저장해 주신 다음에 스폰 액터를 사용해 볼게요. 그럼 5초 뒤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네, 5초 뒤에 또 생성이 돼서 저한테 달려오고요. 만약에 다른 AI 시스템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서드 퍼슨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서드 퍼슨 캐릭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창에서 AI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조금 아래 내려보시면은 AI 자동 빙이라고 있어요. 지금 placed in world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배치된 AI만 움직인다고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AI move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데 저희가 behavior tree를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은 AI 자동 빙의를 스폰드는 아까처럼 스폰되는 AI들을 타겟으로 스폰되는 액터만 사용을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placed in world는 아까처럼 배치한 AI만 사용을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맨 아래는 배치하는 것도 사용하고 스폰하는 것도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behavior tree인데 placed in world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아마 스폰이 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placed in worl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 게임이 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좀비 게임의 제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보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얼리얼 엔진 공인 강사가 제공하는 무료 입문 강의와 17시간 분량의 최신 기능만 모아놓은 퀄리티 있는 강의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배우시고 싶다면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보세요.